네, 안녕하세요. 대서양 크루즈입니다. 오늘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하고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인데요. 우선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화재 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기에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림상에 보면 자 요것이 감지기죠. 천정에 같은 거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발신기 요것도 한 번씩 보셨죠. 여기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즉 감지기에 의해서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이제 화재를 알려준다든가 혹은 사람이 직접 그 화재를 보고 이 버튼을 갖다가 눌러서 화재 여부를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화재를 탐지해서 알려준다 그러는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볼게요.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 최대한 한번 죽여봤습니다. 자, 발신기, 요 발신기는 자 우선 층마다 설치를 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25m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향장치도 층마다 설치해야 돼. 똑같죠? 수평거리 25m인 거예요. 자, 음향장치라는 것은 그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신기 세트 요 문을 갖다가 열면 안에 사이렌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구경종이고 말 그대로 음향장치인 거예요. 자, 수평거리 25m는 뭐 옥내 소진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평면도고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발신기 이 세트가 반경 25m 이런 식으로 이걸 이 면적을 갖다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는요, 이 경계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한 회로가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이 경계구역 이라는 이 개념으로 구역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북이 났을 때 어느 구역에 북이 났는지를 갖다가 수신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떠냐 그러면 이게 방이 있으면 위에 이렇게 감지기가 있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경계구역이라 그러면은 이 경계구역마다 발신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지기가 이런 식으로 엮어져 가지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발신기로 가고 이 발신기가 선으로 해서 이렇게 수신반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구역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건축물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선 한 건물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층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한 개층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는 그 평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는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입니다. 다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구역이 만약에 10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600을 갖다가 이제 기준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600이 되고 500 이런 식으로 경계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지기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회로가 되고 각 경계구역마다 발신기니까 2층에는 결국 이 발신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신기와 발신기의 스위치 높이는 자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신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신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당연하죠. 자, 종류가 P형 수신기가 있고 R형 수신기가 있습니다. P형 수신기는요, 그 수신반을 보면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 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신반을 보면은 요거 조그맣게 각각의 지구 표시 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경계구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이 불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빨간불이 다 켜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R형 수신기입니다. 자,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 신호를 중계기를 통해서 고유 신호로 변환해서 수신기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죠. 자, 두 번째, 통신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중계기를 통한다. 그 다음에 고유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R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통신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를 통해서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구역 수가 많은 대형 건물에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 볼게요. 열이라든가 연기라든가 불꽃을 갖다 감지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 감지기가 있는 것이고 연기 감지기가 있는 겁니다. 자, 불꽃 감지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한국 소방안전교재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차동식이 있고 정원식이 있습니다. 차동식이라는 것은 열의 변화를 갖다 감지하는 것이고요. 정원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가 되면은 감지기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동식 중에서 분포형이 있고 스포트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장에서 보는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거, 그거는 이제 스포트형인 거예요.
이 영어로 이게 스팟입니다. 스팟. 예, 지점, 장소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분포형은 이 감지기가 길다란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기관식, 뭐 차동식 부포형 감지기도 있고, 뭐 열 전대식, 열 반도체식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원식도 감지선형, 이것도 선으로 위에 천장에다가 마치 보일러선 깔듯이 이런 식으로 깔아서 열을 갖다 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원식에도 보면 스포트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 감지기도요. 뭐 인화식이 있고 광전식이 있습니다. 자, 시험은 자 연계 감지기는 잘 안 나오고요. 어떤 부분이 잘 나오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차동식 스포트형이니까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일 때 작동한다. 그러면 차동식 스포트형인 거예요. 자, 위치도 알아야 됩니다. 거실, 사무실 등입니다. 보통 일반적인데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식 스포트형입니다. 자, 정원식이니까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합니다. 요거는 보일러실, 주방 등에 설치를 합니다. 자, 화재 시에 감지기에 있는 안에 감열판에 열이 전달되면요. 자, 바이메탈이 휘어져 접점이 붙어 신호를 수식에 전달한다. 자, 바이메탈. 자, 구체적인 동작은 그런 거는 원리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것까지는 시험이 안 나오고요. 이 바이메탈 이 단어만 나오면은 정원식 스포트형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입니다. 자, 이 부분도 뭐 단골이죠. 이건 제가 죽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감지기가 얼만큼 그 면적을 커버하느냐 이겁니다. 자, 요 단위는 제가 빠뜨려 버렸는데요. 제곱미터인 거예요. 제곱미터. 자, 일종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90제곱미터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종은 70제곱미터까지는 거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높이가 좀 작으면 넓이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정 이상 높이가 되면은 그 범위도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백지에다 대고 이걸 갖다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암기를 하는지 좀 도와드려 볼게요. 우선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 이렇게 하시고,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를 낸 특정 소방 대사물 또는 그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자, 기타 구조. 그 다음에 기 하시고, 차보정 1212 특 12. 자,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줄은 무조건 어떻게 써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9797762죠. 9797762. 자, 암기하는데 뭐 좀 구질구질하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숫자는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다음 칸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럴 때는 2분의 1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92분의 1 하면 45가 되고, 70을 2분의 1 하면 35가 되고, 90도 2분의 1 하면 45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올 때는 플러스 5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45에다 5를 더하니까 50이 되고요. 35에다 5를 더하니까 4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까 전에 2분의 1 나누고 플러스 5를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합니다. 2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한꺼번에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에다가 2분의 1 하면 25가 되고 거기다 5를 더하니까 이제 30이 나오는 거예요. 40도 20이 되고 거기다 5를 더하니까 25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쭉 숫자를 채워나가면 됩니다. 자, 제가 숫자로 구별했던 요 부분 있잖아요. 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억지로라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외사항이니까요. 자, 그리고 계속 감지기 얘기하는 거예요. 감지기를 갖다가 이제 전압고 시험을 했을 때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면은 감지기는 불량이니까 교체를 하고요. 아예 전압이 0V다. 그러면 회로가 단선되니까 회로를 보수를 합니다. 다 기출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10층 이하,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서 북이 나든 자, 전층 경보 다 울립니다. 그런데 11층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 16층 이상이 되면은 전층이 다 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건물이 더 크고 사람이 거주할 확률도 많다 보니까 전층을 울려버리면 이제 뭐 좀 병목 손상도 일어나고 대피를 할 때 되게 더 큰 피해가 일어난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경보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는 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우선 경보 방식을 취하는 부분입니다. 자, 2층 이상의 층에서 북이 났을 때는 발하층 및 그 직상 4개 층을 경보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2층에서 불났다. 이 그림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발하층인 2층에 불도 나고 그 직상 4개, 하나, 둘, 셋, 4개, 즉 직상 6층까지 경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1층에서 이제 북이 났을 때는요, 발하층, 그 다음에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의 경보를 바란다고 했어요. 자, 1층에서 발했으면 발하층, 당연히 지상 1층이겠죠. 그 다음에 그 직상 4개 층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지상 5층까지 경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이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지하층 전체에 경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지하층에서 발할 때는요, 발하층, 그 다음에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지하 2층이라고 한번 볼까요? 지하 2층에 북이 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발하층인 지하 2층에 경보가 일어나고 그 직상층이면 지하 1층이겠죠. 기타의 지하층이니까 나머지 지하층인 지하 3층도 경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각 경보 장치입니다. 보통 이제 발신기 그 근처 위에 보면은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불빛이 아주 세게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자, 시각 경보 장치이니까 당연히 청각 장애인용입니다. 시각 장애인용이면 안 되겠죠. 앞을 못 보시는 분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는 그 말장난을 해요. 그 다음에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2m 이상, 2.5m 이하. 자,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선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감지기를 갖다가 어떻게 배선을 연결하느냐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왼쪽 이 부분이 잘된 케이스인 거고 오른쪽은 잘못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알려드렸던 교환에는 자, 이 부분은 글자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도통 시험을 원활하게 위한 배선 방식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방식이냐 그러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빨간색만 보십시오. 이 회로가 그대로 연결되지 중간에 분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로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비감지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예인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중간에 이렇게 분기를 하고 여기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그 연결 방식인 겁니다. 그럼 이거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나와서 그대로 들어가고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지 요거는 이제 잘못된 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평상시 때, 자, 평상시 때는요, 불 들어오는 게 우선 교류 전원, 여기에 녹색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지시등, 즉 여기 24V 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 불이 들어옵니다. 상용 전원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비 전원 감시등에는 불이 켜 있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조금 흐리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무료로 배포해드린 그 교환을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불이 켜지면은 이제 예비 전원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불이 켜지면 안 돼요. 자, 만약에 그리고 3층에 발신기를 갖다가 누가 화재가 일어난 걸 보고 눌렀다고 치면은 어떻게 현상이 나느냐. 자, 우선 화재 표시등 여기에 불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발신기 부분 있죠. 여기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경종 3층 그 발신기 세탄에 있는 그 사이렌 경종이 꽝 울립니다. 그 다음에 주경종 이 수신반 옆에 근처에 있는 그 사이렌도 계속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여기 지구 표시등 여기도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3층에 그 한 경계구역에서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똑같습니다. 자, 화재 표시등에도 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지구 표시등 여기도 불이 켜지게 됩니다. 발신기 이 부분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 똑같습니다. 자, 지구 경종 계속 울리고요. 주경종도 울리게 됩니다. 즉, 이 발신기 작동 등에 의해 가지고 이게 혹시 감지기의 화재인 것인지 누군가 발신기 버튼을 누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해 드린 부분은요, 이거는 교환에 제가 글로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비 전원 시험 스위치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눌렀을 때, 자, 누를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압 표시 등 24V 요 부분에 불이 켜지면은 자, 예비 전원은 정상인 겁니다. 자, 그 볼트도 알아야 돼요. 자, 19에서 29V입니다. 자, 그 다음 도통 시험을 갖다가 볼게요. 자, 도통 시험 스위치는 수신기로부터 감지기 선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갖다가 즉 단선 유무를 갖다 알기 위한 것이고요. 자, 도통 시험 스위치, 자, 요 부분이죠. 요걸 갖다가 누르고 여기 회로 시험 스위치, 자, 요걸 놓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돌리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짝깍짝깍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역의 회로가 정상이면 요 부분 녹색 등에 이제 불이 켜지겠죠. 전압은 4에서 8V고요. 만약에 단선 요 밑에 빨간색 옆부분에 이제 불이 온다 그러면은 단선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 표시등, 자 이 부분에서는 불이 켜지진 않습니다. 자 끝나고 나면 다시 도통 버튼 요 스위치를 갖다가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동작 시험 부분입니다. 자 동작 시험은요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갖다가 이제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마치 감지기나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와 상황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동작 시험 버튼, 자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동 복구, 자 요 버튼을 갖다가 눌러서 여기 회로 시험 스위치 요걸 갖다가 돌려봅니다. 한 칸씩 돌려봐서 화재 표시등에서 불이 나는지, 그 다음에 각각 돌렸을 때 이 지구 표시등에 불이 켜짐을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주경정과 지구경정이 울린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다 끝나고 나면 이 회로 시험 스위치를 갖다가 원위치로 하고 그 다음에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화재보 조치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화재가 아닌데 이제 경보가 일어난 것이죠. 우선 수신반에서 이 화재 표시등과 어느 층에 불이 켜져 있는지, 자 예를 들면 3층이라 그러면요, 자 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층에 가서 진짜 화재인지를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딱 보고 자 화재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수신반으로 와서 주경정하고 지구경정을 갖다가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시험 혹은 정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고 난 다음에 뭐 감지기를 교체한다든가 뭐 발신기 그 누름 스위치를 갖다가 복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수신반을 가서 복구 스위치를 갖다가 누르고 요 부분을 갖다가 다시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 주의등 여기도 불 꺼짐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피난구조 설비 들어갈게요. 자, 적응성 이제 부분인데요. 자, 이것도 이거는 제가 못 줄여드립니다. 기초를 갖다가 이제 보면요, 이게 다 구석적인 부분에서 다 나오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노유자 시설을 볼게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자 이런 장비들이 적응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 중에 한 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따로 제가 이해시켜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자, 첫 줄은 미, 구피, 다, 승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봅니다. 그 구피라고 그 미국 그 디즈니 그 캐릭터가 있어요.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8, 90년대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구피가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구피가 이제 투수. 자, 해서 이제 승리를 갖다 많이 거뒀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도 구피 다승인데 여기는 이제 미가 이제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식 있는 의원 및 조사하는 이 부분도 볼게요. 자, 1, 2층은 정성 있는 필요가 없어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미구피, 이것도 미구피 다승트라고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여기도 미구피 다승트인데 여기도 똑같이 미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별을 해보시고, 영업장의 위치가 4층의 다중 이용소 부분이거든요. 자, 요거는 2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구, 미, 사, 다, 완승이라고 암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밑에도 똑같아요. 이것도 구, 미, 사, 완, 다, 승 하고 그 다음에 공간, 미트입니다. 대신 여기 부분은요 미트가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뭐 혼자 이제 두 문자를 따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요 제가 전혀 줄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인명구조기구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제 방공인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자, 방화복이고 방열복인데, 자, 주의할 거는 방수복은 X입니다. 자, 방수복 아닌 거예요. 자, 그다음 비상조명등 볼게요. 자, 비상조명등 한 번씩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유효 작동 시간은 20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60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층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역사,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60분인 거예요. 그 다음 유도등 및 유도 표지도 똑같습니다. 자, 유도등은 뒤에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것이 이제 유도 표지인 거예요.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으로 점등이 되고 방전됐을 때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절한되어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0분. 자, 60분도 똑같아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층. 그 다음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역사, 지하상가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의 종류인 것이죠. 자, 우선 이 각각의 밑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이게 보고 이게 무슨 유도등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각각 제가 밑에다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피난구 유도등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최대한 제가 죽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로 보여드린 거예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이제 위치를 시키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혹은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자 1m 이하의 위치를 하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은 보행거리가 똑같죠. 보행거리 자 20m마다 복도 하부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통로 상부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등은 자 계단 참여하는 것이죠. 계단 참은 뭐 이런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이제 계단 참인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계단 올라가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이 이제 객석 유도등이죠. 객석 유도등의 위치는 자 통바벽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통바벽. 그 다음에 몇 개마다 몇 길마다 이제 설치를 하냐에 대해서 객석 통로 자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집니다. 직선 부분의 길이에다가 4를 나누고 자 빼기 1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직선 부분의 길이가 33m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교환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34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면 요것이 8.25가 되고요. 소수점 이하는 올리는 거예요. 이 0.25를 갖다가 어떻게 차지하느냐. 자, 그냥 올림 벌리면 되는 겁니다. 9가 나오죠. 자, 그래서 빼기 1을 하면 이제 8이 됩니다. 이게 그 4m마다 이 객석 유도등을 놔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제가 문제라든가 뭐 여러 2급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체가 33m다. 그러면은 요것이 나머지가 1이 될 테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4, 8에 32니까, 여기까지는, 32m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은 이제 1m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제가 이거, 유튜브 안에는 이제 설명을 다 제가 안 집어넣었는데, 그 교환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별로 설치하는 그 유도등하고 유도등 표지가 있어요. 그 표가 있습니다. 자, 표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설치 장소에 따른 거기에 이제 적응성이 있는 그런 유도등이 있는 거예요. 뭐 대형 피난구 유도등도 있고, 뭐 통로 유도등 그런 게 있는데, 그 표를 갖다가 다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에는 제가 그 부분을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 한 줄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 객석 유도등을 갖다가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자, 공연장, 집회장, 자, 종교 집회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람장, 운동시설입니다. 자, 요 한 줄만이라도 암기를 합니다. 기출된 부분은요, 그 수련시설은, 그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수련시설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유도등 점검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요 사진을 보고 일단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치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도등인데 2선식이 있고 3선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가는 선, 자 들어오는 선은 자 어쨌든 세 가닥인 거예요. 자, 요것이 이제 2선식이고 요거는 3선식입니다. 어쨌든 나가는데 빨간색하고 까만색은 중간에 묶여가지고 이제 누전 차단기로 가고요. 자, 요거는 뭐 상용 전원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 3선식은 어쨌든 한 선은 이 수신반으로 갑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건 자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죠. 자, 2선식 유도등하고 3선식이에요. 자, 2선식은 평상시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화재 시에만 점등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저전이 차단되어도 유도등 내 축전지가 있어 계속 점등이 됩니다.
자, 여기 유도등이 있다 그러면요, 여기 안에 이걸 열어보면 뭐 건전지 같은 거 여러 개 있는 거 이제 모아놨다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축전지에는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도등 외부의 점검 스위치를 누르면 이 부분에 바깥에 보면 뭐 누른 버튼 같은 게 이제 있거든요. 그걸 한번 딱 손으로 눌렀다가 떼면은 좀 약간 깜빡거리면서 다시 켜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식은요, 자,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수신기로부터 전원을 입력받아 켜집니다. 자, 그래서 뭐 감지기라든가 발신기가 작동됐을 때, 그 다음에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됐을 때 그 예비 전원에 의해서 이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 수신기에서 점등 스위치를 조작해서 점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평상시에 꺼져 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는요, 외부의 비트에 의해서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뭐 관계인이라든가 종사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그 다음에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자, 삼선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화 용수 설비 볼게요. 이거는 어디까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쓸 수 있는 물을 갖다가 이제 담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소화 수조라는 개념이 있고 저수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도 보면 소화 수조라고 있죠. 상수도하고 연결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이제 과감하게 뺐어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채수구 또는 흡수구 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그 흡수구 투입구부터 볼게요. 저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흡수관 투입구는 여기다 물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약간 맨홀 같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직경이 자 60cm 즉 0.6m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소요 수량이 8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면은 이 흡수관 투입구는 1개 이상, 그 다음에 80 세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이제 2개 이상을 갖다가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수구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 있죠. 자, 요거 부분인 거예요. 채수구는 그 무게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5m 이상이다 그러면은 물을 갖다가 올리는 그 펌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압 송출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여기 뭐 버튼 같은 거 누르는 거 보시죠. 여기 보면은 조작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자, 요것도 이제 요거 채수구인 겁니다. 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역이 쏟아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저수량, 얼만큼 이제 물을 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소방대산물의 연면적을 갖다가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자, 요것이 이제 기준 면적인 거예요. 1,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요것이 기준 면적이고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7,500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2,500이네요. 요걸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전체 연면적에다가 이 기준 면적을 갖다가 나누고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그 숫자는 갖다가 이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제곱미터를 곱하는 양을 갖다가 저수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채수구, 자, 물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계산된 그 저수량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따로 뭐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1개, 2개, 3개. 자, 각각의 수량에 따라 1개, 2개, 3개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연결 송수관 설비 볼게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여기 송수구 보이시죠?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일단은 그 관계인이 여기다가 이제 옥내 소화전을 갖다가 전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20분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소방관들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호수를 갖다가 꼽고 소방관들은 계단 위에서 올라가서 여기 옥내 소화전 여기다 호수를 갖다가 전개를 하든지 아니면 구경이 더 큰 그 호수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그 방수 그 앵글밸브에다가 꽂고 쓰기 위해서 이 송수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관이죠. 이게 연결 송수관 설비인 겁니다. 자, 이 개통도는 이제 옥내 소화전 개통도를 제가 가지고 왔죠. 이거는 옥내 소화전과 연결 송수관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그렇게 겸용으로 씁니다. 뭐 스프링클러 설비랑도 연결 송수관 설비가 겸용으로 쓰고요. 자, 그럴 때 이 배관 내에 평상시에 물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자, 우선 2개 말면 됩니다. 자, 건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결 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 혹은 지상 11층 미만인 그 대상물에만 이렇게 건식으로 들어가고요. 습식 같은 경우에는 배관 내 항시 물이 충정상 상태로 이제 유지되니까 지면으로부터 이제 높이가 31m 이상.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건축물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건식보다 이제 습식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일단 옥내 소화전 요 개통도를 들고 왔는데,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가압수고 이렇게 꽉 차 있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일단 옥내 소화전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 송수관 설비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배관이 비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습식으로 배관이 차 있는 경우, 자,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자료를 찾고 죽여 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